안녕하십니까. 6월 9일 아침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밤에 미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증시가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에 그 전날 플러스 0.8이고 그 지난밤에 마이너스 0.8 올라간 만큼 내려왔다 이런 의미로, 나스닥은 1.2% 정도 올라갔다가 0.7 이렇게 되는데요. 이 차트로 보면 횡보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선에서 그 어제가 지난밤 같은 경우에는 갭 하락해갖고 들어올려가지고 끝났고, 어제는 또 약간 밀리면서 끝나고 해서 계속 지금 일주일 넘게 횡보를 계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그 각종 지표들은 안 좋은데 현재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반영됐다는 이런 생각, 주가가 사다는 그런 느낌의 어떤 생각, 이게 둘이 이제 충돌을 하면서 팽팽하게 힘의 균형을 이루는 그런 느낌을 좀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그 뉴스에 나오는 거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감으로 하락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 속의 인플레이션. 그 세계은행하고 뭐 OECD 이런 쪽에서 발표 나왔는데, 전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이전에 4.1%였는데 2.9% 정도로 대폭 낮췄답니다. 뭐 다른 기관에서는 2.7%까지로 낮춘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 많이 둔화될 것이다. 이 경기 침체되면은 주가가 가장 안 좋습니다. 기업들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장사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망치가 하향됐다는 이 부분이 경기 침체를 우려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국제유가가 지금 WTI가 122달러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112달러, 115달러 이러고 있다 어느덧 122달러까지 갔는데요. 이게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끝나야 되는데 끝나지 않고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오랫동안 가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쪽에서 나오는 어떤 그 석유, 천연가스 이런 부분이 유럽에서 이제 수입 규제를 해버리니까요. 미국이나 이런 데서 다른 산유국에서 그걸 보충해야 되는데 보충이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 보니까 미국에도 전략 비축유 방출을 했는데 전략 비축유가 너무 빨리 소진되고 있다는 이런 뉴스도 본 것 같고, 그다음 이란 같은 경우에도 이란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석유가 쉽게 이게 또 다시 생산해서 수출하기 좀 어려운 상황. 그래서 전 세계적인 입장이 상당히 많은 것들이 얽혀 있는 그런 상태로 보여집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중국이 상하이 봉쇄를 해제해버리니까, 중국이 봉쇄 정치를 해제하면 엄청난 석유 수요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국제유가가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갔고요. 이게 우리나라에도 지금 상당히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경유 가격이 급등해버리니까 러시아 쪽에서 경유가 많이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휘발유 가격을 넘어서는 수준까지 경유가 급등해버리니까 그 운송업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산에서 화물을 싣고 서울로 가면 엄청나게 많은 기름을, 뭐 승용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출퇴근하시는 분들이야 기름값이 오르면 차를 집에 놔놓고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운송업을 하시는 분은 그게 생계수단이죠. 부산에서 서울까지 그 화물을 싣고 갔는데 기름값이 한 2배 뛰어버리면 운임 받은 거에서 그만큼 뛰어주고는 남는 게 없죠.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파업을 하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또 파업을 들어주기도 또 쉽지 않은 게, 국제유가 올라가는 이 부분을 가지고 뭐 어느 정도 생계를 보장해주는 선으로 다 끌어올려줘 버리면 이 부담을 또 기업들이 생산 원가가 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물류 비용이 올라가 버리면, 원재료 가격에 물류 비용이 올라가 버리면 기업들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게 되니까 생산된 그 물건을 수출 경쟁력이라든가 뭐 판매 가격을 올리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생기니까 이게 그 전 세계적으로 서로 얽혀 있는 이런 이해관계에다가 우리나라만 두고 봐도 그 화물 운송하시는 분과 기업과 뭐 이런 쪽에 복잡한 관계, 그 하다못해 지금 편의점에 소주가 대란이 일어날 정도 이런 문제들이 막 그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 뉴스에 그 아프리카 북부 쪽에 거기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수천 명씩 굶어 죽는다는 뉴스까지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거기 그 오데사 항구에 곡물 창고에 곡식이 가득 차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그걸 배에 실어가지고 가져가면 될 그 곡식이 쌓여 있는데, 그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어떤 갈등 부분으로 인해서 거기서 쌓여 있다는 얘기죠. 창고에 곡식이 쌓여 있는데 아프리카의 그 주민들은 굶어 죽고 있다는 이 참담한 현실이 정말 이게 진짜 진짜 오늘 제가 아침 산에 가다가 3차 대전까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자기들의 생존을 위해서 남을 죽일 수 있다는 이 부분은, 남이 죽어가는 데 있어서도 자신들의 생존만 되면 눈도 깜짝하지 않고 그대로 갈 수 있다는 이 인간의 이게 본성이라면 내가 살기 위해서 남한테 핵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심리까지 가지 않겠냐. 그래서 인류 어떤 멸망 그런 것까지 생각하게 되는 상당히 비참한 생각이 드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해결해야 되는데, 왜냐면 둘 다 지금 힘들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우크라이나에서도 어저께 나온 뉴스 보면 군인들이 하루에 그 수백 명씩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전투할 수 있는 인력이 계속 줄어드는 거죠. 우크라이나 전 국민이 싸울 수는 없잖아요. 군인들이 자꾸 매일마다 죽어나가고 있는데, 그것도 서방의 무기를 가져온다 하지만 그 무기를 운용하는 건 결국은 인간입니다. 그 새로운 서방 무기를 하면 또 조작법 같은 거 다 배워야 될 거고, 그거 가지고 제대로 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근데 군인이 자꾸 죽어버리면 이게 원활하게 작동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힘든 상황인 것 같고, 이렇게 계속 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어느 정도 출구 전략을 찾아야 되는데, 서방에서는 러시아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우크라이나 쪽으로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든 협상을 통해 가지고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끝까지 힘싸움해갖고 러시아를 죽이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계속 지원한다. 이것도 또 조금 모순인 것 같고, 이준석 대표가 왜 우크라이나에 갔는지도 솔직히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러시아에 엄청나게 많은 수출을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에 그 당대표가 딱 들어가고 저기서 뭘 하겠다는 건지도 이해가 잘 안 가고, 지금 돌아가는 이 현상이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평범한 인간인 것 같고, 그래서 골치 아픈 생각을 하지 말자 이런 생각까지 갔습니다. 지들이 뭔 짓을 하든지 간에 이준석 당대표가 우크라이나 가든 말든 뭐 지하고 싶어 했겠지, 이런 마음으로 그냥 마음을 비우기로 했습니다. 어쨌거나 미정씨가 하락했다는 게 지금 저한테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죠. 미정씨가 하락했다. 그럼 이게 이제 국내 정치에 어떻게 작용할 것이냐, 이게 이제 고민입니다. 근데 제가 가장 우려하는 건 뭐냐면, 어제 흐름이 좀 특이했다는 겁니다. 어제 방송할 때 말씀드렸는데, 지수가 보통 빠지면 외국인 기관이 매도를 해서 내려오면 개인들이 그걸 매수를 바쳤는데요. 어제는 조금 특이했던 게, 평소와 달랐던 게, 외국인이 그렇게 매도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기관이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개인들이 코스닥을 매도를 했다는 겁니다. 개인들이 한 600억 정도 매도를 했던 것 같은데요. 많이 올라가지도 않은 상황이었는데, 분봉상으로 보면 크게 오르지 않았는 상황인데 개인들이 매도하면서 쭉 흘러 내려버렸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외국인이 한 300억 매수하는 현상까지 나왔습니다. 보통은 외국인 기관이 매도를 하고 개인이 그 매수를 바쳤는데, 이게 왜 말씀드리냐면, 개인들이 매수하는 데는 좀 한계치를 느끼는 것이 아닌가, 지쳐가지고 저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에이 막 화딱지를 하는데 다 팔아보고 그냥 현금화 시켜버릴까, 이런 생각이 지금 살짝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혹시나 개인들이 지쳐가지고 특히나 신용을 가진 분들이 지금 버티기 힘들 것 같아요. 이자 부담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팔아버리자 이런 생각을 할까 하는 이 염려가 약간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감이 조금 작용하긴 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일단 뭐 제 투자 자금의 그 절반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뭐 그렇게 비중이 많이 높은 상황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그대로 보유를 할 생각입니다. 내려가든 올라가든 간에 시장이 그 미정시가 횡보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매도를 한다는 것도 이치에 좀 안 맞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그 철강 관련 업종들을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철강에 대한 부분의 그 어떤 제 기대감은 그대로 살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일단 그대로 가지고 갈 생각이고요. 태경 BK 요 종목은 어제 제가 편입했는데, 요건 상황 봐서 뭐 좀 단타 관점으로 접근하든지 그렇게 해보고요. 나머지는 다 철강하고 조금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보유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미정시가 약간 내려왔기 때문에 미정시가 올라가도 미국 선물지수가 내려가면 핑계로 눌러버리죠. 그 국내 정시는 이날이죠. 미정시가 상승해도 선물지수가 내려가면 외국인 기관이 한 1000억대 매도를 해서 쭉 빼버립니다. 그리고 내려왔는데 미정시가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선물지수가 내려오니까 또 올라가려다가 또 밀립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오늘은 미정시가 하락했기 때문에 미국 선물지수가 올라가도 미정시가 지나보면 하락했지, 그러고 또 내려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얘가 뭐 밑으로 갔든 올라갔든 간에 미정시가 반등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따라 올라갈 것이다. 이건 이제 코스닥님 책에 나오는 그 예를 들자면, 경제 성장과 주가의 어떤 비교를 설명하면서 그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데도 주가가 내려올 수가 있고요. 경제가 하락하고 있는데도 주가가 거꾸로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그걸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여기다 갖다 붙여갖고 미정시가 상승하고 국내 증시가 상승, 미정시 상승하는데 국내 증시 내려오는 경우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역방향을 가질 이런 경우를 설명을 하자면 코스트라 선생님은 그렇게 설명을 해요. 한 남자가 개를 데리고 산책 가는 경우를 예를 듭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개를 데리고 산책을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라고 표현하죠. 한 사람이 개를 데리고 남녀 평등을 또 유지해야 되니까 개 주인이 개를 데리고 산책을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문을 열고 나가면 주인이 앞으로 걸어가면 개가 주인하고 발을 맞춰서 이렇게 안 걷습니다. 주인이 앞으로 걸어가면 걔가 주인을 앞질러서 막 뛰어갑니다. 뛰어가다가 한참 달리다가 걔가 뒤를 딱 돌아봤는데 주인이 저 뒤에 있으면 자기가 너무 멀리 왔다는 얘기죠. 그럼 뒤를 딱 돌아보고 나서 주인을 향해서 막 달려옵니다. 달려오는데 주인이 있는 데까지 왔다가 멈추는 게 아니고 주인 뒤쪽으로 또 막 달려갑니다. 얘가 뛰어오는 탄력이 해가지고 쭉 뒤로 갔다가 그 다음 또 돌아보면 주인이 계속 앞으로 가고 있죠. 그러면 돌아서서 또 주인 따라서 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걔 주인이 집에서 공원까지 직선으로 쭉 걸었다면 걔는 직선으로 안 걷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해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설명의 가장 핵심 뭐냐면 주인이 집에서 공원까지 걸어갔으면 걔는 때에 따라서 주인보다 앞에 갈 수도 있고 주인이 앞으로 가고 있는데 걔가 뒤로 뛸 때도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왜 주인이 앞으로 가는데 걔는 왜 뒤로 뛰냐 이해가 안 되지만 결과적으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지만 최종적으로 공원에 가서 딱 보면 주인이 있는 곳에 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경제와 주가의 어떤 상관관계에 대한 설명, 왜 주가가 경제 그런가 기업의 수익과 반대로 오르는지에 대한 설명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이제 예를 들자면 미국 증시가 오르는 날 국내 증시 내려올 수도 있고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봤을 때 해외 증시가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면 국내 증시도 거기서 따라서 맞춰서 올라간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해외 증시가 밑으로 꺾여갖고 내려와 버리면 또 이제 주인하고 개의 위치가 같아져 버리니까 그건 또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근데 현재까지는 해외 증시는 미국 나스닥 증시는 상승하고 있는 과정에서 횡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빠지더라도 결국은 얘는 막 난리를 치더라도 결과적으로 미국 증시 기준에 맞춰서 움직이는 것이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관점으로 저는 그대로 보유를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어두울 때가 그러니까 해 뜨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 이런 표현인가 뭐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일단 저는 홀딩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아침 시황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쉽지 않은 하루가 예상되고요. 모두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